처음에는 눈이 피곤해서 건조하고 뜨끈뜨끈한 열감이 뜨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눈꺼풀이 거칠거칠해지네요. 아침에 보면 팬더처럼 눈 주변만 굉장히 검고 붉습니다. 눈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각질이 두드러지기만 하고, 화장을 지울 때 오히려 화끈거리는 열감과 진물이 더 심해져서 화장하기도 불편합니다. 연고를 발라도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비벼대서 그런지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 주변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10년간의 아토피를 스스로 치료하고 지금은 과거의 저와 같은 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윤교한 의사입니다. 오늘은 이 눈 주변에 생긴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서 땀띠처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중1 때 처음으로 아토피가 시작됐을 때도 땀띠처럼 이 팔꿈치 접히는 데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나 성인인 분들 중에서 얼굴 쪽으로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가 붉고 각질로 뒤덮이는 분도 있고, 입 주변으로 유독 열감이나 진물 같은 게 심한 분들도 계시고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이 눈 주변에 생긴 분들이 조금 더 위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고나 약으로 단기간 내에 잘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꺼풀은 피부가 정말 얇고 예민해서 연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연고를 잘못 쓰거나 오랜 기간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이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위처럼 조금 빨갛고 가려운 정도인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무의식 중에도 긁고 비비는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서 백내장이나 원추각막,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안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아토피 때문에 백내장까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분,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안과를 가서 보니 아토피 때문에 망막박리라는 소견을 들은 분, 눈꺼풀 아토피로 연고를 발랐는데 녹내장 위험이 있어서 연고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분, 긁거나 비비지 않으려고 눈을 때리다가 원추각막까지 생긴 분,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직접 진료를 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그냥 조금 가려운 정도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 뭔가요?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눈 주변에 아토피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가렵겠죠? 다만 팔다리처럼 넓은 부위도 아니고 눈꺼풀 안에는 이 눈이 있다 보니, 안구가 있다 보니 벅벅 긁기는 어렵고 자꾸 비비거나 긁지 않으려고 톡톡톡톡 때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반복적인 자극이 각막과 수정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누적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눈꺼풀은 피부가 아주 얇고 연고 흡수율이 높아서 장기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 안압이 상승하거나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조용히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직접 증상을 느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연고 발라도 며칠 지나면 또 재발되고 이제는 연고를 발라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엘리델, 프로토픽 같은 연고들, 분명히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약인데 왜 안 들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닥불 같은 작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화기 하나? 아니면 양동이 2-3개 정도의 물? 이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산불 같은 큰 불이 났다면 어떤가요? 소화기나 양동이 물로는 어림도 없죠. 헬기로 위에서 물을 대량 뿌리는 수준이 필요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불쏘시개가 될 만한 요인을 없애주지 않으면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속에서 염증이 쌓이고 쌓이다가 못 이겨내서 피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만 연고를 쓴다고 해서 몸속까지 다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연고만으로는 눈 주변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분들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아토피를 겪으면서 수천만 원을 쓰고 온갖 치료, 민간요법, 자가관리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제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8년 넘게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건,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아토피 케이스의 경우에는 몸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피부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절기에 비염이 심할 때 눈이 가려웠던 거를 빼고는 눈꺼풀에 아토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눈 주변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두 가지 증상이 유독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둘째,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새벽 2시 이후가 되어야 겨우 잠이 오는 경우, 선잠을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서 피곤한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자주 체하거나 소화불량을 느끼는 경우, 가스가 많이 차거나 대변을 종종 무르게 보는 경우. 언뜻 보면 피부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증상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피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과 피부가 회복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존재하는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계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특히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은 피곤할 때마다 눈이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열감이 뜨고 눈이 또 건조해지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긁고 비비게 됩니다. 결국에 몸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염증을 억제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말이죠. 저는 눈의 아토피는 없었지만 10년간의 전신 아토피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약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한약제뿐만 아니라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 그리고 기면증 수준의 피로, 이 두 가지 증상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면역력이 회복되고 피부가 진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잘 맞지 않는 한약을 먹기도, 환자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약을 제 몸에 잘 맞지 않지만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설사를 한다든지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든지 컨디션이 더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 각각의 약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체득하고 노하우를 쌓는 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저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면서 이 몸 속이 건강해지니 피부가 진정되는 케이스들은 정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 써본 연고나 약을 먼저 써보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약이나 연고로는 염증을 충분히 억제해보기도 하고, 보습이나 영양제, 운동 등등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관리를 다 해봐도 그래도 잘 낫지 않았다면, 이 몸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서 되찾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치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아토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환자였기 때문에 그 절망적이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토피는 정말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크면 좋아지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 주변 아토피, 이 증상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 생겼다면 더욱이 이 눈 주변 아토피를 방치할수록 합병증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요. 치료의 난이도도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렵고 눈 주위가 나무 껍데기처럼 거칠고 어두운 것만으로도 정말 속상한데,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 이상 관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이니, 몸 속에서부터 피부까지 모두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눈 주변 아토피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